이제 둘째 시간입니다. 잘 쉬셨죠? 네. 쉬는 시간은 너무 짧고 공부 시간은 너무 길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한 7월 달쯤 되고 공부 좀 되신 분들은 수업 시간이 너무 재밌고 쉬는 시간 안 쉬었으면 좋겠고 이렇습니다. 자 봅시다. 전혀 반응이 없는 맞죠? 전혀 안 믿긴다는 눈빛이고 자 봅시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 복공부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뭡니까 처음에 공부 안 하고 대학교 때 이제 가니까 뭡니까 전부 다 뭐 선생님이 혼자 막 달리는 기라. 그래서 계속 뭐 있습니까? 이런 거 똑같이 잤어요. 그냥 자고 막 아시죠? 오로지 오후되면 저 때면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술 마시러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갈 때 뭡니까 이미 뭐요 자세를 딱 맞추고 갔잖아. 총 3개를 두고 가자. 총 3개. 알죠? 총 3개 들어봤어요? F 3개. 아시죠? 학점이 F 3개. 아시겠죠? 예. 군대 가니까 뭡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사기가 잘할 수밖에 없죠. 예. 총 사기가 F로 세. F 3개 있으면 또 우리 저 대학교에 뭡니까? 이발소가 있었는데 이발소 F 성적표 있잖아요. F 3개 딱 가져오면은 뭡니까? 삭발할 때 군대 갈 때 삭발할 때 돈 한 개도 안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뭡니까? 깎아주면서 맞으면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해리 머리 탁 때리고 알죠? 예. 오늘 공짜다 가라. 성적표 들고 왔나? 성적표 딱 보여줘. 아, 이만한 자세가 돼 있네. 맞죠? 그래서 아주 큰 자세로 다 가지고 저 사기가 또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딱 뭡니까? 총이 제 몸에 딱 맞죠? 미동이 큰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맞죠? 덩치 딱 이만한 장난까지 딱 붙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림이 별로 없으니까 사기 좀 잘했었어요. 골프는 이제 근처 가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 시간도 없었고 옛날 잘 될 때는. 자, 봅시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갑시다.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갑니다. 자, 이게 작년에 또 나왔었죠. 나왔는데 이게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5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올해는 여기 나왔거든. 작년에. 올해는 뭐가 나올 거야? 아까 이중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걔들이 5번씩 다시 나오는데 싹 바꿔가면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포인트를 어디 주고 해야 된다? 이중매매 포인트를 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어디에 사회질서 위반 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불공정한 법률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시험에 얘가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니까.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의 한 예시다. 맞아요? 우리 반드시 뭐 나왔어요.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뭡니까? 민법 총칙 전체에 대해서 기출문제 8년치를 하지만은 18년치 OX 지문이 다 있어요. 예. 아시죠? 18년치 지문 다 해놨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 지문만 정확하게 가면은 거의 95점 이상 나올 수 있어. 78회 빼고는. 아시죠? 그래서 그 내용도 플러스가 드립니다.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그 민법 총칙 자료가 뭡니까? 기출문제 8년치 그게 23페이지고 18년치 OX 지문이 뭡니까? 그게 3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알죠? 그래서 프린트 가격만 해도 여러분 가서 맡겨봐라. 10,000원 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그 자료가 내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당일 내줍니다. 당일날. 그거는. 그 전에는 뭡니까? 그 문제를 내주고, 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OX 지문 나가면, OX 지문 잘 모르면은 저희도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이해 안 되면. 기출문제 지문 앞에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거 기출문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도 가서 왜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풀이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의 한 예시. 맞아요? 네,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고 그래서 한 예인 뭔다? 불공정한 법률을 본다 이 말이야. 자, 내용 봅니다. 자, 전업주부가 이게 있습니다. 을이에요. 남편 병이 뭐 됐습니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 그럼 구속이 뭐예요? 깜빵에 있다는 얘기죠. 깜빵에 있다. 깜빵에. 남편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 빼내야 돈 벌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남편 이름이 뭔데? 애칭이 머니머신입니다. 돈 버는 기계. 이 빼내야 돈 벌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변호사 찾아가죠, 변호사. 맞죠? 변호사 찾아가서 남편 좀 빼줘 있어 했더만은 변호사가 돈은 없고 내 앞으로 된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거의 7년 전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강남의 아파트가 1억이었습니다. 아시죠? 네, 강남의 아파트. 지금은 얼마입니까? 한 20억, 30억 하죠. 네. 그때 당시에 1억 정도 했었어요.
내 앞으로 된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남편 빼줄 테니까 이 부동산 내게 팔아라. 둘이가 원해서 매매라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장사가 원해서 했던 계약들 전부 다 통틀어서 뭘 했습니까? 법률행위를 했거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는데 1억짜리 부동산 등기했는데 3천만 원 줬어요. 공정해, 불공정해? 그러니까 이름이 뭐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야 이게. 우리 불공정 법률행위 이해됐고 이중매매는 뭐야? 갑이 을에게 팔아놓고 다시 병이 매매를 몇 번 했어? 2번 해서 이중매매를 한다. 됐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중매매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 뭐예요? 적극 가동하면은 무효가 직접 말소야 돼, 말소야? 그렇지. 이것만 알아도 돼.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다 모를 수가 있다고. 알죠? 자, 됐고. 불공정 법률행위는 갑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이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게 중개급부, 반대로 중개, 반대급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오잖아.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단식 언제 했어요? 아까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시. 이게 작년시험 또 나왔었잖아. 아시겠죠? 언제 기준한다고? 법률행위시. 법률행위 당시에 이게 불공정하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판단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요건이야? 객관적. 객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이 나와요. 주관적. 을 상태가 어떤 상태야? 궁박. 궁박이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남편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잔자리 할 때도 없잖아. 서운하죠. 물론 여러분 지금 같으면 오늘 속시원하고 좋지만 나도 추천하길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예? 시원하다 하다도 한 달 동안 비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도 안 들어오지, 힘들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뭡니까? 정신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단 말이야. 알죠? 혼자 애 키우니까 설거지할 사람도 없고 뭐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맞죠? 주말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알죠? 예. 그래서 궁박했고 경솔했어요. 한 번만 알아봤어도 1억짜리를 3천만에 팔아 안 팔아? 안 팔잖아. 경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집에서 밥만 하고 애만 키웠다 이 말. 전업주부. 알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모두 갖출 필요 없고. 그래서 또는 돼 있어 이게. 또는 세 개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모두 갖춰야 된다. 팔렘이다 이거. X. 알겠어요? 옆에 적어놔. 어느 하나만 갖춰도 된다 안 된다? 어느 하나만 해놓고 동그라미 딱 해놔야 돼. 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24회 때, 29회 때 나왔던 게 무경험이야. 자, 이 전업주부는 일반 거래 경험이 없는 겁니까? 특정 거래 경험이 없는 거야? 일반 거래 경험이 없는 거야. 매매 해본 적이 없거든. 이 특정 거래는 건 상법상 행위, 상법상 거래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 거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일반 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24회 때, 29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판례. 자, 그다음에 요 을을 받고 요 갑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상태를 이용했어 안 했어? 이게 악이란 말이야. 폭리자의 악이. 여기 폭리자 누구야 여기서? 갑. 요건 을. 이렇게 하살표 딱 해놓으면 돼요. 쉽게 이해되지? 그래서 작년에 시험 나왔어. 악의가 없으면 승립한다 안 한다? 악의가 있어야 승립합니다. 폭리자의 악이 있어야 돼요. 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승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증은 누가 합니까? 판사님, 이렇게 판사님 때문에 간다고. 판사님, 저 변호사가요. 내 1억짜리 받았는데 3천만 원 줬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차이가 있죠. 저 이런 상태를 이용했어요, 안 했어요? 전만은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다 하니까 뭐가 돼요? 효과가 무효가 되는 기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업주부는 당연히 지가 알아 몰라 법을 당연히 또 변호사 선임해가 했겠죠. 그럼 그 변호사가 이런 걸 다 입증한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할 때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다. 때릴 뿐이기라. 알겠어요? 그럼 때리면
무효니까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행이 됐잖아. 지금 부동산 넘어갔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폭리자는 자기가 준 3천만 원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급여가 돼가지고. 그렇죠. 불법 무슨 급여? 원인 급여가 돼서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해자는 당했지. 누구한테 당했어? 변호사한테 당했잖아. 그러니까 지 잘못은 없고 계약은 무효가 됐잖아.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때린단 말이야. 폭리자가 준 3천만 원 이 반환 청구 못해. 근데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넘겨줘. 은인태 판결됐어요? 이렇게 입증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럼 이게 효과까지 내용 중이야. 이 효과는 누가 하는 거야? 판사가 이렇게 때린다고 판결을.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또 나왔잖아. 경매는 적용돼 안 돼? 경매는요. 법률 행위 아니고 법률 규정이야.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경매는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지. 법률 규정이야. 무상행위는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어? 증여.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 없잖아. 증여했다.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어? 반대급부는 없어. 물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아버지도 잘해야죠. 말만 해놓고 잘합니까? 똑같이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안 하지 잘. 대답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 자, 웃자고 하는 소리고. 자, 그런데 증여라는 공짜로 받잖아. 급부는 있잖아. 반대급부가 없다고요. 알죠? 돈이 온 게 없다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불공정성을 따질 수가 없다. 판례입니다. 급부는 있는데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반드시 급부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대해 현저한 차이 나야 된다고. 세 가지. 맞지? 급부는 있는데 뭐가 없기 때문에 반대급부니까 불공정성을 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무상행위 중에서 증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서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지니까 단독행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인데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알죠? 나오면 요 두 개밖에 안 나와 판례가. 됐어? 이게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뭔데? 요 케이스를 기억해야 돼. 케이스. 변호사가 있고 전업주부가 있는데 이 전업주부가 남편이 구속돼 있어가지고 이 전업주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1억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다고 변호사한테? 3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매매계약 할 때 공정해 불공정해? 불공정. 이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뭐가 된다?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폭리자가 준 3천만 원 무슨 급여 됐어? 불법 원인 급여가 됐어.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피해자가 준 X 부동산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당했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효과. 판결 때리는 겁니다. 경매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증여 적용돼 안 돼? 무상행위 적용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끝났다. 얼마나 재밌고 쉬워. 다 했는데. 아시겠죠? 요거 5년치 기출문제 딱 풀면 끝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토요일 날. 네. 그래서 이제 그래 아시면 되고. 자, 갑시다 이제. 책에 정리하고 갑시다. 36페이지 104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공정 범위에는 34의 기출 딱 적어놓으세요. 34의 기출. 34의 기출. 31의 기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29의 기출.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104조 갑니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나왔죠. 또는 뭐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고 어느 하나만. 이해됐어요? 또는 무효문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다.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을 했지만 뭐가 된다고? 무효를 한다 이 말이야. 746조 아까 봤죠?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가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익자가 있으면 누구야? 폭리자지. 폭리자. 맞죠? 그럴 때 상대방은 전업주부는 달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얘기죠. 자, 의는 자, 두 번째 줄까지 줄 끊으시고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104조는 103조의 바로 밑에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돼 있습니까?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객관적 요건 기업번에 줄 것이고 급부와 반대급부상 현재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갑니다. 니은번은 자, 두 번째 줄에 객관적 가치에 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판단 시기는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단 보기 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하는 때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됐죠? 자, 타이틀만 듣게 가면 돼요. 무슨 시? 법률 행위시입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자, 그 별표 해놓으시고 34의 기출 딱 해놓고 내고 주관적 요건 갑니다. 자, 첫 번째 줄. 자, 폭리자에 뭐가 된다 그래서 아까 악의가 필요하다 돼 있죠. 맨 끝에 악의가 필요하다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맞아요? 주관 요건은 악의가 필요하다. 기억번의 별표. 포인트가 뭔데? 궁박, 경솔, 무경. 어느 하나만이 포인트지. 거기 현관펜.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뭐만 갖추면 돼?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궁박 갑니다. 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하나지 않고 줄고 놓고 심리적,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했죠. 예,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적인 것에 하나한다. OX, X. 이게 나왔어.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이 전후적으로 생각해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남편이 있었다가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궁박하죠. 맞죠? 이 전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거야. 물론 여러분의 생각은 뭐 없는 게 좋지만은 남편이 없는 게 맞죠? 왜? 귀찮거든. 밥 해줘야 되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알죠? 네. 그래서 내가 욕 들을까 봐 내가 이제 빨리 밥 해주고 하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무경험입니다. 무경험. 무경험은 별표에 넣으셔야 돼요. 24회 때, 29회 때 기출, 24, 29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무경험이란 일반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특정 거래 경험 부정입니까? 일반 거래 경험 부정.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거 했고 옆에 페이지로 갔어. 자, 니은번의 두 번째 줄의 별표. 자, 언제 기준합니까? 법률행위신데, 자, 2번의 두 번째 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경솔 무경험은 대리 파트에서 누구 기준하고? 대리인 기준하고. 자, 궁박은 누구 기준한다고? 본인 기준. 여기 나오면 되고, 요거. 요게 시험에 정말 많이 5번 나왔다. 궁박은 누구 기준? 대리 파트에서. 비읍. 경무대. 옛날 청와대가 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경무대였습니다. 경무대. 경무대 그 대빵이 누구? 차지철이라고 있었어요. 알란가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자, 상공하고 보면 나옵니다. 차지철이. 자, 궁박은 누구 기준? 비읍. 본인 기준. 경선 무경은 대리 기준. 요건 대리 파트 연결해서 문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출 지문에. 기출 문제. 자,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자, 바로 밑에 갔어요. 자, 바로 밑에 갔어. 자, 그 다음에 판례 보기 있죠. 자, 불공자분이 폭리 의도 및 권리 행사가 위법한 강박 행위가 되느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알죠? 자, 넘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밑에 가서 입증 갑니다. 입증 누가 한다 그랬어? 두 번째 줄 따라서 보시면 돼. 무효를 주장한 자가 스스로 입증했나 돼 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적용 범위 갑니다. 적용 범위에서는 자, 두 번째 줄에 증여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지. 무상행위 적용되지 않고 경매도 적용돼야 안 돼. 안 된다. 여기 적어놨죠, 이게. 경매나 무상행위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에 넣으셔야 돼. 효과입니다. 효과.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줄에. 무효. 무효가 되고. 급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 못한다 했지?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 폭리 행위자는 불법 원인을 위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근데 첫 번째 줄에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다 쓰면서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보시면 되네. 자, 3번 내용은 아까 했어요. 104조는 103조에 뭐라고? 예시 규정이다. 자, 4번의 별표. 추인돼 안 돼?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그 다음에 5번의 별표를 3개 해놔셔야 돼. 3개. 왜 3개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면 무조건 나온다. 34회 때 기출지문이야, 또. 알겠죠? 무효행위 전환됩니까?
된다. 자, 제발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 무효행위잖아. 이 불공정한 것을 1억짜리를 넘기고 3천만 원. 이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환해서 유효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별표 34의 기출에 넣으시고 적용대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넘기시고 판례 보기에 1번의 별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시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138조 적용이 된다. 현관표 해놓고 별표 38페이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24일 때 나왔더라고요. 자, 2번 판례가 24일 기초로 해놓으시고 매매계약 등의 상무계약이 불공정한 범위에 해당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의 부재소 합의는 부재소가 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얘기.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 이 불공정한 범위 내에는 무슨 무효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부재소 합의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는 거야.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부재소 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부재소 합의 현관펜 무효이다. 현관펜 이러면 돼. 판례 있죠? 부재소 합의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44페이지 3번에 보시면은 28회 때 불공정한 범위 나오고 29회 때도 나오고 31회 때 나오고 34회 때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오죠? 자, 문제 갑시다. 1번 OX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무상행위는 자, 1번, 2번 딱 묶어놔야지. 무상행위, 증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무행위 전환이 된다. 요거는 34의 기출 또 나왔습니다. 4번 지문은 핵심 단어 얘기해봐. 궁박! 비읍, 본인! 됐어요? 궁박 할 때, 이런 박 할 때, 동그라미 팍 치고 별표 딱 해놓으면 본인! 비읍. 기억이 날란가 몰라요. 근데 이 시험 칠 때 이런 거 막 기억난다. 궁박! 이러면서 시험 칠 때 뭐 시험 칠 때 된다. 알죠? 동영상하고 이거 차이점 뭐예요? 동영상은 물 흘러가듯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쑥 지나갑니다. 쑥. 근데 이 실강이 어떻게 됩니까? 액션이 기억나. 궁봐! 뭐래! 궁봐! 뭐리! 뭐. 진짜. 시험 쳐봐. 나온다니까. 알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박이 포인트고 본이 나왔는데 대리 나왔죠? X. 비읍. 그래서 4번 X고. 자, 그리고 5번 지문 나왔는데 또 34에 또 나왔잖아. 언제 기준한다고요? 법률 행위시. 체결시. 법률 행위시. 체결시.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자, 법률행위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 자,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해석. 내용을 뭐 하는 겁니까? 명확히 하는 겁니다. 명확히 하는 걸 해석이라 한다. 자, 그러면 해석에서는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의 해석을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요거 냅니다. 오표시 무해 원칙.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 입장이면 나머지 버릴 뿐입니다. 왜? 안 내는데 뭐 오로지 저것밖에 안 내는데. 아시겠죠? 저게 27회 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21회 때도 시험 나왔었어요. 내면은 무조건 오표시 무해 원칙을 냅니다. 아시죠? 제가 대학교 때 뭡니까? 1학년 2학기 때 민법 총칙이었는데 시험 문제가 오표시 무해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우리 그 교수도 서울대 법대 나온 교수인데 딱 됐습니다. 알죠? 그래서 우리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뭡니까? 오표시 무해 원칙 오면 안 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해석 낼 때. 자, 그러면 이제 해석 갑시다. 자, 38페이지. 해석은 잘 낸다 안 낸다? 잘 안 냅니다. 알죠? 잘 안 냅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줄 주시고 해석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줄 끊어놓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가면 밑에 쭉 내려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갈로 2번 해석을 누가 한다 그래서 판사가 하거든. 판사가 해석 잘못하면 2심 가죠. 상고심의 이유가 됩니다.
됐어요? 다수 입장이다. 옆에 페이지 갑니다. 해석의 주체입니다. 법원이다 이 말이야. 줄 긋고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밑에 가서 해석의 방법에서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여기 나오네.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알죠? 자연적 해석. 자, 그럼 자연적 해석은요. 상대방 없는 단통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제포? 이거 뭔데? 유, 언, 유, 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오표시의 원칙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쭉 봅시다. 첫 번째 줄 누구 입장에서 누구 시각에서? 표의자 시각에서 현관펜. 두 번째 줄 즉 그 다음에 주권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에 대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와 자연적 해석인 경우 쓰인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표시 뭐의 원칙 나오죠? 파사, 데모스트레이티브, 난난스테이트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렇게 내우는데 그 외우는 사람 바보라 있죠?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보기가 있는데 이 판례 보기를 가지고 케이스를 만든 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 자, 그 판례는 뭐냐면은요. A와 B가 갑 토지에서 합의했는데 을 토지로 잘못했다. 그럼 합의한 토지는 무슨 토지야? A 토지죠. 갑 토지죠, 갑 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에서는 낼 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X 토지 매매 계약했는데 Y 토지로 잘못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토지에 승인한다? 갑과 을이 무슨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는데 X 토지. 그럼 963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가 되고 936번지는 잘못 표시됐죠. 잘못 등기됐잖아. 그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게 이제 한자가 나오잖아. 오표시.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합의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해됐어요? 이게지. 자, 그리고 원인 무효 등기를 얘한테 등겼다 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승인하는 거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표시가 잘못돼도 합의한 대로 효과가 생기잖아. 그럼 X 토지 계약 승인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판례가. 하겠어요? 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44페이지. 44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4번 문제.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무슨 토지 합의했어? 그 이런 문제 나오면 합의한 토지가 무슨 토지 표시해야 돼? X 토지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도 됩니까? 깨끗하게 본다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1점 더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문제 읽을 때 포인트를 빨리 잡느냐 안 잡느냐가 포인트야. 알겠죠? 그럼 합의한 게 무슨 토지랬어? X 토지. 그러면 X 토지 합의 딱 이게 별표 딱딱 해놔야 돼. 그럼 X 토지 승인하는구나. 그런데 Y 토지로 잘못 기재했지. 잘못 기재했다 딱 나오니까 이 문제가 뭐야? 오표시 무효 원칙의 문제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1번 뭐야? OX. 그렇지. X 토지 승인한다. 맞죠? 무슨 토지? 합의한 X 토지 유효하게 승인한다. 그러면 2번은 왜 들었어? Y 토지가 아니고 X 토지가 되는 거지.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3번, 4번.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그리고 5번은 왜 틀렸어? X 토지 승인하는데 Y 토지 승인하지 않는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서 틀렸지.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앞으로 갔어. 그랬어. 자,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39페이지 그 판례 밑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뭐가 적용된다고요? 자연적 해석에 의한다. 됐어요? 넘기고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현관에 딱 해놓고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40페이지 메뉴 하고 있어. 40페이지 메뉴 하고 있습니다. 누구 시각 있어?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보충적 해석은 누구 시각에서?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안 하는 이유가 뭔데? 안 나와도 잘. 뭐 나중에 뭐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 그다음에 해석의 기준입니다. 이거 나오죠. 무슨 임신? 목사 임신. 목사 임신. 당사자의 목적, 의사 중요하고 사실인, 관습. 그다음에 임의 규정. 신의 성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5조 106조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나온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해석에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정리 딱 한 개만 하면 돼. 뭐? 오표시 무용원지.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뭡니까? 문제 뒤에 문제 안 풀고 끝! 알죠? 물론 여러분이 뭡니까? 한 95점 이상 받겠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뭐 이거 말고 더 문제를 더 드릴 테니까. 법무사 문제, 옛날에 사법고시 시험 같은 문제까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알죠? 원하시면 오시면 돼요. 책 이마에 듣고 오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통째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알죠? 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봤을 땐 70점에서 80점만 딱 받으면 돼. 내가 80점 넘어가면 여러분은 뭡니까? 1년 동안 개론했는데 뭐 과락 안 넣겠나? 40점은. 그 민법 80점 받으면 합격이죠? 너 계산이 안 되나 보네. 80 더하기 40 나누기 2 하면 몇 점이야? 이래가 개론하겠어요? 60이잖아. 난 80점만 맞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너는 만점 받은 거야. 80점 받으면 만점이야, 만점. 알죠? 작년에 우리 수강생 중에 제일 시험 잘 친 사람이 그 태민 씨라고 이제 2차 마시는데 저녁반에 오시는데 그 친구가 민법이 92.5 받았어요. 92.5. 알죠? 개론이 82.5 나왔어. 작년에. 언제 했느냐? 5월 달에 왔어 했어요. 5월 달에. 그 승급표 있거든요. 처음에 몇 점이냐? 40점 안 돼. 평균 37.5점. 시작이야. 그 다음에 10점 올라가더라고. 47.5점. 그 다음에 57.5점. 그 다음부터는 7월 달부터는 뭡니까? 문제풀이 하니까 뭐 계속 뭐 8점. 계속 1등 했어. 그 다음부터. 걔는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도. 40대 초반입니다. 자.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뭡니까? 학교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80 맞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자, 됐어. 자, 우리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가십시다. 알겠죠? 네. 다 해줘봤자 도움이 안 되더라고. 네. 용량도 안 되는데 용량도 뭐 너무 넘칠 뿐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민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 공법도 해야 되지. 공법은 엄청나잖아, 양이. 맞죠? 민법은 뭡니까? 진짜 양이 얼마 안 돼. 이해만 하면은 확 줄어버려. 자, 넘기셔가지고 의사표시로 갑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 자, 이제 이 의사표시는 어디서 왔는지를 또 앞에서 보고 가야 돼. 4페이지 한 표 봐봐. 4페이지. 4페이지에 내용 정리를 합니다. 자, 4페이지 갑시다. 판서노트 4페이지 가니까 이거죠, 이거죠. 우리가 법률에게 성립하기 전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지.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배우는 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데 불일치할 때 뭐라고요? 비진이 통정의 표시 차고 하자가 써야 되는데 하자 있다. 사익 한 방. 요번에 배우는 내용이 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됩니다. 45페이지에. 자, 거기 있는 내용 X입니다. 전부 다 버리고 다음 페이지도 X 버리고 그 밑에 있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뭐라 적어야 됩니까? 자,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지 정상이야. 맞지? 내가 의사하고 표시하고 일치해야 되잖아. 물론 저는요 불일치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포기할까 싶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있지만 뭡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 줍니다. 내 의사와 표시 다르게. 알지? 된다고 막 얘기해줘. 알죠? 그래야지 뭡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포기해버려 이러면 진짜 포기해본단 말이야, 사람이. 알죠?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 의사와 표시가 다른 사람이야. 알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 돼, 점수를. 자,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뭘 한다고요? 비진이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있는데 요거는 그럼 정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책에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 나옵니까? 책에 나와 그게? 그게 왜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
맞아?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뭐가 있다고?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이 착오돼 있네. 맞지?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강박? 사기 강박. 이게 왜 나오는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정상인데 불일치할 때 비정상이라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하자가 있으면 사기 강박을 한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비진이 의사표시부터 본다 이 말이야. 자, 판소노트는 11페이지 되겠죠? 자, 11페이지로 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한자로는 비진이 의사표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가 요 진이부터야. 진이. 자,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지의 생각입니까? 특정한 뭐라고 나오면 맞다 이 말이야. 말한다면 맞아. 문장 자체를 여러분 다 기억 못해요. 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나오면 그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31회 때 최근에 나왔어요. 진이. 자,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내용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의사표시 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고 의사표시 했잖아. 그리고 이런 것을 표의자가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동기불문했을 때 이 증여 의사표시가 뭐가 된다고? 비진이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효력이 뭔데? 그 진위를 알 수가 없잖아, 상대방이. 표시한 대로 효력 발생해.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107조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걸 받았는데 다시 병이한테 넘기면 이 병은 자 앞에 선의무과실을 유효하게 취득을 하면은 요거는 선악불문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 법조문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라 했잖아. 그럼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돼?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또는 반대가 이고. 이래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야. 이 사람 유효하게 취득하면 이 병은 뭘 따지지 않고 선악불문하고 취득합니다. 됐어요? 근데 갑을이 알거나 알 수 있어가지고 저 증여계약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병이 돼 넘기면 누구는 보호한다고?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07조 2항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선의 제3자 보호가 된단 말이야. 얘든 무조건 선의는 보호돼야 안 돼. 되죠? 여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원칙이 뭐란 말이에요? 내 의사표시 다 하더라도 원칙은 유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상대방이 저기서 을이야. 상대방 현관펜 을이 표의자 갑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가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가 과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항 전하의 의사표시 무효는 또 누구에 대응 못합니까? 선의는 보호되지 어떻게든 맞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에 봅시다.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것이고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두 번째 줄에 알고 현관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유불한 말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뭔데? 통정의 표시하고 통정이 있으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사 표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승인 요건에서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승인 요건이고 이거 빠지면 뭐야? 비진의사 표시. 차이점이 뭔데요? 통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진이 중요하다 그랬죠? 진이. 맞습니까? 별표냈어요? 자, 판례 보기에 진이는 뭐라 했어요? 특정한 현관표야 돼. 특정한 세자죠.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앞에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요건에 가서 자 1번 의사표시 있을 거 타이틀만 줄 거 놓고 2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표의자가 알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어놔요. 뭐는 불문? 동기불문. 이 책 말고 다른 책들은 반문학 책에 가면은 전부 다 4번 동기불문 딱 돼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효과 갑니다. 효과는 아까 뭐랬어? 유효입니다. 자, 근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댔어? 무효. 그럼 첫 번째 줄 거야 돼.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원칙은 유효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판례들은 있는데 자, 내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 사직 의사 표시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럼 원칙은 뭔데? 밑에 판례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있잖아. 에? 노래방에 갔는데 이사님이 노래 부르는데 뭡니까? 노래방에 기계를 꺼버리는 거야. 자꾸 꺼버리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란을 일으킨 거야. 이 조교수가. 아니 이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잘 부르는데 가서 꺼버리는 거야.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켰지. 그래서 지는 안 잘릴 거라 생각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거야. 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지금. 판례가 너무 재밌어. 읽어보면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야. 그래가지고 뭐 이 사건을 무마하게 해서 사직서 제출했는데 지는 안 잘릴 생각으로 제출했는데 어떻게 됐어? 원칙은 잘리는 거지. 그런데 이사회나 이런 데서 뭐니까 이런 내용 의사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됩니까? 그 사직원은 무효가 되는데 그거 몰랐을 때는 됩니까? 바로 사직 처리됩니다. 알겠어요? 그 밑에 한번 볼까? 그러면 사례밖에 중에서 자 무리를 일으키는 노래방에서 모르겠으면 기억 적어놔. 노래방에서 이사님이 노래 부를 때 뭐 했다고 껐붙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 조교수가 사직원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제 사직원 제출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에서 그런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잘리있다 이 말입니다. 알죠? 눈물 핑 돌아야 되는데 뭐 감흥 없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됩니다. 그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 여기 있잖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몰랐으면 유효. 그럼 전혀 몰랐으니까 잘리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알겠죠?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알겠죠? 자. 예외 갑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끄시고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다 했죠? 그것보다 밑에 위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게 중요한 판례야. 근로자가 나옵니까?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이마트야. 이마트 들어봤어? 알잖아. 네? 울산 이마트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좀 있었는데 저 학송도 없어져가지고 예? 농산물 아니죠 입니까 태양 옆에 태양 옆에 있죠. 예, 농산물 그 근처다 그래. 맞다 해주자 그래. 맞다 해주자. 그 이마트 있잖아. 맞죠? 그런 데서 롯데마트는 알죠. 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매년 어떻게 됩니까? 뭘 제출해요? 사직원 제출하고 플러스 무슨 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사용자. 이거 근로자 합시다. 근로자하고 회사. 자, 매년 이렇게 왔어요. 왜? 퇴직금 안 주려고. 맞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매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사직원 쓰고 근로계약 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직원 수리가 되고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회사가 그런 내용 알아 몰라? 매년 이렇게 하다가 알잖아. 알 수 있었지? 그럼 사직원 뭐가 돼? 가리키고 있잖아. 이거 맞죠? 무효. 알죠? 그래서 뭡니까? 복지시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요게 이제 나왔던 판례야. 위에 사립대학교 조교수 안 나왔어. 여기 나왔어. 예? 알겠죠? 그 판례 뭐 볼게요. 위에가 버리쁘고 아까 그랬잖아. 밑에 거 봐야지. 읽어볼까? 요? 예. 읽어볼까 하니까 바로 읽어볼게요. 예. 자, 읽어볼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받침에다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그 일을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에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위 의사표시에 해당하지만 맞죠? 의사와 표시가 다르단 말이야. 회사는 사직원 제출이 근로자의 진위 아님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알았단 말이야. 악이지. 악이니까 사직원은 뭐가 된다고 끝에 무효다 이 말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사업을 하던 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죠? 지가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근로자를. 알겠죠? 네, 그만두게 해야 돼. 그래서 그만두게 하려고 뭡니까? 대기업에서 뭡니까? 명퇴하잖아요. 명퇴. 몇 개월치, 30개월치, 40개월치 임금 주잖아. 그번에. 받아보면 알겠는데. 자, 받아보면 알겠는데. 자, 넘어갑시다. 네, 받아보면 알겠는데. 자, 봅시다. 옆에 페이지 가서. 자, 그러면 이 비진의 의사 유추형인데 별표 해놓으셔야 돼. 별표. 시험에 3번 나왔어. 3번. 대리인이 나옵니다. 대리 파트에 나옵니다. 자, 옆에다가 81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위에다가 81페이지 참조. 대리고 나면 나옵니다. 대리인이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배임적 대리인을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상대방이 그 세수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본인의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주시면 돼요. 요거 뒤에 가서 81페이지에 다시 합니다. 대리고 남용할 때 합니다. 자, 제3자 관계입니다. 첫 번째 줄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는 뭐야?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적용 범위 바로 갈게요. 단독 행위는 적용돼 안 돼? 된다 해야 돼.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든 없는 단독 적용되는데 없는 단독 행위는 동그라미 2번에 언제나 유효다.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신분 행위는 끝에 적용되지 않고 주식 인수 청약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법 행위 적용돼 안 돼? 별표 2번 나왔어. 공법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무조건 잘려 안 잘려? 잘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판례 별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 무조건 잘립니다. 왜? 공법 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자, 어디에 줄 끊느냐 하면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민법 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 의사표시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뭡니까? 잘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48페이지에 앞으로 갑니다. 48페이지에 어디 보냐면 맨 위에 판례 있어요. 판례. 자, 판례가 25의 기출 딱 적어놓고 25의 기출 적어놨어요?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가 요거 합니다. 자, 보세요. A가 은행이야, 은행. 갑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을을 주 채무자로 해가지고 자, 얘가 이제 대출 받은 거예요. 무슨 계약서? 대출 계약서 작성했어. 누구하고? 은행하고 이 주채무자하고. 그래서 돈 대출 받아가지고 얘한테 준 거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았단 말이야. 은행 돈 안 갚았어. 그러면 이 은행은 누구 주기로 옵니까? 계약서에 주채무자 사인한 놈이 누구야? 무슨 말 알겠죠? 이때는 요게 비진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 주채무자로 사인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이제 25회 때 기출된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대출조사한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인데,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법률상 또는 사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 누굽니까 여기서? 아까 대출 못 받아. 그래서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왜? 지가 주채무자로 은행에 사인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의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그럼 주채무자로 사인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67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집은 오미가 있습니까? 대조와 평행을 위해서 명의를 비운 자가 채무부담에서 핵심이 뭐야? 채무부담의사를 가졌단 말이야. 그럼 주 채무자로 사인했죠? 그럼 지의사와 표시 일치단 말이에요. 비진의 의사 표시가 아니다 해야 되죠. 1번 X. 2번 상대방 있는 단도 갱이 없는 단도 둘 다 적용된다 그랬죠. 비진의 의사 표시는 아까 봤죠? 2번 맞고 3번 질문은요. 자 보세요.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무과실일 때 유효라고 했죠 아까. 예.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니까 반대로 가면은 유효입니다. 맞고 4번 질문 아까 사기업의 근로자가 일괄 사직서 제출했잖아. 비진의 사표시 아까 나왔다 했죠 이거? 두 번 나왔다 했잖아. 맞고 3번 질문 5번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입증은 누가 합니까? 자 거기다 적어놔야 돼. 103조가 뭐였어?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뭐였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의 사표시. 108조 통정한 입표시는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한 개만 기억할 필요 없고 전부 다 기억합니다. 103조, 104조, 107조, 108조는 누가 입증을 하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이 있습니다.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이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했죠? 사회질서 위반도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통정표시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됐어요? 그럼 입증책이 끝났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전부 다 했어. 알겠죠? 이거를 파트별로 다 기억하니까 뭐 습격가지고 이때 누구더라 막 이래가 머리 갈치 뜯고 머리 다 빠지고 가야 되는 기라. 아시겠죠? 한꺼번에 정리해요. 한꺼번에.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통정의 표시 시험에 100% 나오는 거. 자 갑시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